예, 일단, 원래 이제 기계설계공학과 커리큘럼에서, 진동 이론에 관련한 것은, 3학년에, 기계진동 과목을 통해서 제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전에, 다양한 과목들에서도 이제 실습을 포함해서, 기초공학 실험에서도 진동을 가지고 제가 실험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4학년 과목에서도 진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3학년 때의 그런 진동과 관련된 기초 이론을 아주 상세하게 하기 이전에 간단하게 진동과 관련된 것을 실험과 연계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일단 이제 그 진동이라고 하는 것, 바이브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보통 진동이라고 하게 되면 조금 어렵다고 볼 수 있고, 떨림이라고 볼 수 있죠. 떨림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떨림이라고 하는 것은 뭐 예전부터 굉장히 많이 떨림은 이루어져 왔죠. 그러니까 기계공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바퀴가 나오게 되고 사람의 이동수단이 이루어져 가지고 어떤 구조물이 바퀴에서 움직임을 통해서 그게 날아가는 것도 뭐 비행기도 마찬가지지만 이동이 있다는 것은 항상 떨림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진동은 계속적으로 가져왔다. 그러나 이제 그 옛날 같은 경우는 떨림은 당연히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떨림, 시끄러운 것은 항상 뭐 존재하는 거고 그렇게 해야 그건 기계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가다가 요즘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뭐 차들, 여러분들 차 막 몇천만 원짜리 차 사는데 뭐 시동 탁 걸었는데 굉장히 시끄럽게 뭐 진동이 막 울린다. 그러면 뭐 H사 같은 데 막 욕을 하죠. 내가 몇천만 원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를 이런 따위로 만들었냐 이렇게 화가 날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퀄리티 측면에서 이제 굉장히 하이 퀄리티를 요하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소비자 입장에서 대보면 그 진동이라는 것이 굉장히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걸 없애도록 노력도 하고 있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제 그 진동이라는 그 현상에 대해서 연구를 하게 된 걸 제가 문헌을 통해서 쭉 보게 되니까 한 뭐 1950년 정도 전후로 해서 원래 이제 제2차 세계대전을 지나면서 군수 관련된 이제 기계 산업이 많이 크게 비약적으로 발전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왜냐면 그때 이제 당시에 뭐 우리가 싫어하는 일본조차도 항공모함 만들어 갖고 비행기 날려서 그 비행기가 하와이 진주만 쪽에서 뭐 떨어뜨리고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뭐 그러한 일종의 일들을 하다 보니까 진동과 관련된 사실 진동이라고 하는 거는 더 큰 범위로 보면 다이나믹스거든요. 그 다이나믹스 관점에서의 그런 것들을 반드시 극복해내고 그걸 갖다가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실험도 계속적으로 발전했죠. 근데 이제 다른 정적인 것하고 비교해서 동적인 게 조금 이제 더 늦게 발전했고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한 1980년대 들어서 이제 우리도 본격적으로 연구가 시작되고 이제 웬만큼 이제 배가 따뜻하게 불러오니까 뭐 그래서 1980년대부터 이제 연구가 많이 되어 가지고 거기에 이제 DAQ 장비도 많이 가져오고 교육에 이제 진동 관련된 이제 뭐 많은 인력들이 배출이 되었죠. 그리고 1990년도 지나면서 이제 한국 수험진동공학회를 만들어 가지고 뭐 그와 관련된 이제 진동이나 소음적 연구를 계속하게 되었고요. 우리나라의 이제 백그라운드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계공학을 하는 입장에서 4대 역학을 배우게 되는데 그와 관련해 갖고 좀 얘기를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 우리가 이제 리니어 시스템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어떤 시스템 자체는 런리니어입니다. 그러니까 비선형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비선형적으로 그냥 놔둬갖고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뭐 머리를 굴려갖고 이론을 연구하고 실험을 통해서 어떤 뭐 우주선을 달나라로 보내는 것까지 했던 것들이 그러한 것들을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기계공학적으로 이제 선형 시스템이라고 가정했을 때
M이라는 것, 질량이라는 것하고 감쇄라는 것하고 스프링 계수라고 하는 이 세 가지 요소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표현이 됩니다. 질량과 같은 경우는 이제 킬로그램으로 보통 쓰게 됩니다. 킬로그램으로 쓰게 되고, 사실 그냥 집중 질량 덩어리가 하나의 집중이라고 볼 때는 그냥 킬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모든 걸 표현할 수 있으나, 그게 이제 동력학을 배워가지고 이게 회전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게 회전할 때 이너시아가 나오게 되죠. 이너시아가 나오기 때문에 이너시아는 킬로그램에 곱하기 메타 제곱,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는 트랜스레이셔널이고, 이거는 로테이셔널이 됩니다. 어쨌든 뭐 이런 식으로 구별이 된다. 어쨌든 대응이 되는 거죠. 되는 것이고, 댐핑 계수, 스프링이 일단 더 간단하니까 스프링을 보게 되면, 스프링은 뭐죠?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제 변이가 델타 X, 그러니까 이제 변화가 되는 게 들어왔을 때 거기에 비례해서 힘이 프로포셔널하게 나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은 뉴턴 퍼 메타가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고, 이게 이제 coefficient of spring이 되는 거죠. 스프링 계수. 그러니까 스프링이라는 거는 질량은 일단 없다고 보고, 질량은 없는데 그게 이제 스프링이라는 요소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보통 뭐 표현할 때 이렇게 이제 표현하거든요. 스프링. 이렇게 스프링으로 표현되고, 이 댐핑 계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습니다. 뉴턴에다가 곱하기 세커에다가 나누기 메타가 되죠. 그러니까 이건 다르게 얘기하면 이렇게 어떻게 되냐면 뉴턴에다가 나누기 메타 퍼 세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힘을 갖다가 메타라는 것으로 단위 메타당 뉴턴이 K면은 C라고 하는 것은 단위 메타당, 단위 속도당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항상 얘기를 하지만 스프링은 그냥 우리가 뭐 모나미 이런 거 펜 같은 거 보면 누를 때 나오는 그 스프링 있잖아요. 그 스프링을 생각하면 될 것이고, C 값 같은 경우는 뉴턴 퍼 속도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차의 시트 벨트를 할 때 그게 이렇게 천천히 이렇게 빼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냥 쑥 빠지죠. 근데 그러다가 갑자기 속도가 증가되는 식으로 탁 당기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탁 멈춰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이제 실린더가 있는데 실린더 안에 유체가 꽉 차 있다고 했을 때 그걸 갖다가 약간의 유격을 넣고 이제 실린더가 있으면 여기다 이걸 넣는다는 거죠. 살살 넣을 때는 들어가는데 이걸 갖다 팍 넣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 점성에 의해서 이게 바로 안 들어간다고. 그게 예를 들면 여러분들 뭐 자전거 같은 데 보고 보면 앞에 샥 같은 거 달려있잖아요. 리어 샥도 뒤쪽에 달린 게 리어 샥이고 앞에가 포크라 그러는데, 그 포크라는 리어 샥의 그 원리 자체도 물론 스프링도 있지만 댐퍼가 같이 달려있단 말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단위 속도당 뉴턴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변이가 변화함에 따라서 어떤 반력이 발생되는 거는 스프링 요소라고 하는 거고, 그 속도의 변화에 의해서만 어떤 반력이 발생되는 것은 C 값이다. 네, 질량이 될 것이고, 질량의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사실 이제 외부에서 힘이 들어올 때 그거를 저항하는 것들이 이것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C나 K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시스템이 멈춰 있을 때는 전혀 문제가 없는데 그게 뭔가 변이가 발생되고 속도가 발생될 때 그거에 저항하는 어떤 힘을 갖다가 나타낸다고 보실 수 있죠. MCK. 일단 이제 M은 어떻습니까? 절대 없어질 수가 없는 요소입니다. M은 없어질 수가 없는 요소이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존재를 하고, 질량이 없으면 사실 우리는 뭐 연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연구를 하시는, 그러니까 뭐 천체 같은 거 연구하실 분들은 우주에 입자가 있냐 없냐 이런 거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런 걸 때 뭐 입자가 있냐 없냐 연구할 때 그럴 때야 이제 질량이 있는 거 없는 거를 막 따질 수 있지만, 우리는 항상 기계 구조물이기 때문에 질량이 없는, 실체가 없는 것은 질량이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요걸 통해서 우리는 시스템 모델링을 할 수 있다. 시스템 모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시스템 모델을 할 때 우리가 이제 뭐 이런 이제 시스템 이런 것들이 뭐 있다고 했을 때 이걸 시스템 모델링을 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점이 많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가장 간단한 시스템으로서 하나의